엔비디아 블랙웨일 서버 발열 문제는 해결했다고 젠슨 황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4분기 매출 전망이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4분기 매출 전망을 375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2% 압박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4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375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로 제시한 것입니다. 뉴욕 증시 시장은 투매로 이 실망감을 드러내는 중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 370억 8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시장 일각에서는 4분기 엔비디아가 40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릴 것이라는 예상을 해온 것도 있습니다. AI와 엔비디아의 동반급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탓입니다. 이러다 보니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전망에도 높아질 대로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4분기 매출 성장률도 전년 대비 70%로 예상이 돼서 1년 전에 265%에서 하락할 전망입니다. 엔비디아 매출의 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4분기 265%, 올해 1분기 262%, 2분기 122%, 이번에 3분기 94%로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초반에는 폭발적 성장을 하지만 갈수록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100%, 2배 이상으로 성장을 한다면 100에서 200이죠. 200에서 300이 아니라 400입니다. 400에서 500이 아니라 2배, 800입니다. 그 다음 2배면 1600, 그 다음 2배, 3200, 6400 순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동안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 후부터는 100%면 2배씩 계속 성장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500, 600, 700, 800 올라가는 게 아니라 500, 1000, 2000, 4000, 8000, 또 16000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그동안의 엄청난 실적 상승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엄청난 성과를 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이에 실망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4% 넘게 하락했다가 지금 1%대 하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12월 5일 기준 주주에게 주당 0.01달러의 분기 현금 배당금을 12월 27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나마 엔비디아는 테슬라와 함께 배당금이 원래 없었죠. 좋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가 마감 후 시간 외 거래에서 지금 1%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나스닥이 하락을 하니까 미국의 전기차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1.15%, 리비안 1.18%, 루시드 3.33%, 니콜라 1.55% 각각 하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인사로 급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어제 텍사스 스타베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6번째 지구궤도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테슬라 이사회 의장이 테슬라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서 미국 증시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 머스크, 트럼프 효과가 종료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빈 댄 홀름 이사회 의장이 보유 중이던 테슬라의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을 행사하면서 이를 최근 매도해서 3,500만 달러가 넘는 차익을 거뒀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규제 당국인 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댄 홀름 의장은 11만 2,390주의 스톡 옵션을 행사한 뒤 이를 11월 15일 매도했습니다. 댄 홀름 의장이 주식 매도로 거둔 시세 차익은 약 3,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5억에 달합니다. 스톡 옵션이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회사가 크게 성장하기 전에 이것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이 회사의 주가가 올랐을 때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댄 홀름 의장은 내부자의 주식 거래 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서 스톡옵션 행사와 주식 매도 계획을 지난 7월부터 당국에 보고하고 준비해 왔었습니다. 댄 홀름은 과거 테슬라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머스크를 대신해서 2018년 11월부터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 CEO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독립성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기업 스텔란티스가 픽업트럭 램 순수 전기차 출시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 여파로 주가가 1.53% 밀렸습니다. 또 유럽에서 4,000명의 인력을 추가 감원한다고 밝힌 포드는 2.9% 떨어졌습니다. 미국 포드가 유럽에서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2027년까지 총 4,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유럽 전체 인력의 14% 수준입니다. 지난해에도 3,800명을 줄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추가 인력 감축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구조 조정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독일 쾰른의 유럽 본사 직원은 절반 밑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 들어서 9월까지 유럽에서 포드의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도 지금 힘든 상태인데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까지 폐지하겠다고 나서서 지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AI 수혜지로 각광을 받다가 지금 추락 일로를 걸어온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상장 폐지 위기를 넘기고 어제 주가가 31.24% 폭등을 했는데 오늘 다시 8% 이상 급락했습니다. 상장 폐지 우려가 다시 부각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상장 유지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다가 어제 지나치게 폭등했다는 경계 심리가 매도세를 부추겼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기술주가 경계 대상이 된 가운데 제약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라이릴리 3%,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4%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반도체 퀄컴은 6.34%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퀄컴은 스마트폰용 프로세서를 주력으로 합니다. 그런데 투자 설명회에서 2029 회계연도까지 자동차용 칩 등의 다른 영역에서 220억 달러 규모의 연 매출을 추가로 올리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 이후 매년 10조 원가량 통신 모뎀 칩을 구매해가는 애플과의 거래가 종료될 것을 대비한 사업 다각화 계획의 일환입니다. 최근 고객사 중에 한 곳인 애플이 자체 칩 개발을 통해서 퀄컴 칩 구매를 대체하려고 시도하면서 지금 압박이 커진 상태입니다. 신규 사업 확장을 통해서 애플 여파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보다는 애플이 빠졌다는 우려가 더 커지면서 주가가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